안녕하세요. 복음과 사회참여 김영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으로 2019년 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장 큰 위협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병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암이죠. 암에 걸리면 다른 병에 비해 생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암은 정상세포가 변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정상적인 통제 기능이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제멋대로 분열 증식하는 일종의 무법자와도 같은 존재이다. 이것을 악성종양이라고도 부르는데 암세포들은 잘못된 성장으로 자신의 원래 기능도 망각하고 주변 조직으로 파고들어 주변의 정상세포를 파괴한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침범하여 다른 장기로 이동하고 다른 장기에 자리 잡아 증식을 계속하는 돌연변이 세포이다. 암세포는 성장이 빠른 데다가 정상세포 사이를 파고드는 성질을 갖고 있고 확산 전이의 성질도 갖고 있다. 암세포는 결국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처럼 한 사회나 나라에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나 조직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 매우 빠른 성장을 하여 엄청난 악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는 한 사회나 나라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첩이나 스파이는 인체 내에 암과 흡사합니다. 암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간첩은 아주 은밀히 외부에서 한 사회 속으로 침투하거나 외부의 어떤 자극과 접선에 의해 그 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대국들은 왜 간첩을 많이 활용할까요? 상대 적국을 무너뜨리는 데 시간이나 인명, 재정적인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간첩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간첩을 적극 이용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의 여러 나라들은 이웃나라의 상대 적국에 자신의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그 나라 사람을 매수하여 그 나라의 제상에까지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그 나라의 반역적인 일을 하게 하여서 상대국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게 한 다음에 점령하였습니다. 근현대에 와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동독이 서독에 의해 통일된 후에 동독 정보기관인 슈타지의 비밀 문건들이 공개되면서 서독 연방의원과 경제부 장관의 비서로 일했었던 요한나 올브리히라는 여성이 동독의 스파이였다는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그 전에 1970년대에 퀸터 기욤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서독 브란트 수상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1급 기밀 수천 건을 동독의 슈타지에게 넘겨주었다가 체포되었었는데 이 사건으로 그 유명한 브란트 수상이 퇴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가장 시끄럽게 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일 것입니다. 이중 전체주의 국가의 두 지도자를 제외하면 트럼프와 문재인이 남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에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당선에 러시아 정보국의 협력이 있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 뮬러 특별검사가 이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사로 유명한 번스타인은 말하기를 이건 바로 정부 내의 가장 신중한 방첩 인사들이 대통령의 언행으로 보면 어떻든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분명코 어느 모르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놀이개가 됐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가 푸틴의 목표로 보이는 것들을 행한 셈이다. 그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푸틴이 미국을 흔들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도운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나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한 것 등은 확실히 푸틴을 기쁘게 하고 러시아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제1차 미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한미군의 훈련을 중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함으로써 푸틴,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에게 기쁨과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7년에 탄핵당한 박근혜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2017년 10월에 중국의 산불정책, 곧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기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남북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대북 감시망과 대북 대비태세가 큰 타격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기도 했고 2018년 10월에는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을 돌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목이 아플 정도로 외쳤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폭스뉴스의 고정평론가인 고든 채앵은 문재인은 북한 간첩일 수 있다. 그렇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그를 간첩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을 파괴하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트럼프나 문재인처럼 자신의 나라에 해롭게 행동하고 적국의 이익을 더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어지러워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를 면밀하게 수사하고 있고 상하 양원과 언론 그리고 정직한 공무원 관리들이 트럼프를 견제하고 있어서 트럼프 마음대로 미국이 움직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누구도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고 있고 국회는 무능력하고 언론들은 대부분 어용화되어 있고 정부의 관리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의 눈치만 보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적극적으로 따라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고 일부 부유층과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재산 증식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주체사상파를 추종하는 문재인의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암은 암세포를 죽이거나 수술하여 제거하지 않는 이상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거되지 않은 암은 결국은 몸 전체에 퍼져서 그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식인들은 기도와 행동으로 한국 사회 내에 자생 간첩인 주체사상파와 아울러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기득권 보수주의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